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박정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려를 표했던 당시 당대표가 저였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어쨌든 유국희 위원장님. 네. 그 최근에 원안위에서 이제 수령한 항공 객실 승무원 우주 방사선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실 2023년 6월 11일부터 항공 운송 사업자가 그러니까 항공사가 원안위에 피폭 방사선량 조사해가지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치가 좀 놀랍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북극 지역의 고위도 지방이나 이런 곳을 비행하는 항로의 경우에는 훨씬 더 노출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고도도 하나의 변수지만은 태양 활동에 따라 가지고 크게는 2배, 3배 가까이 피폭 선량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조사를 개인별 누적량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 개인별 누적 선량계를 달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경로라든지 비행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추산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딱 봐도 태양 활동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크고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같은 비행기지만 운항 승무원이냐 객실 승무원이냐 객실의 어느 부분에서 근무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이걸 개인별로 측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승무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원전에서 종사하는 발전 종사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아서 예.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승무원의 경우는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방법 하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비행기에다가 저희들이 달아서 장비를 달아서 이 정도 고도로 가고 이 정도 경로로 가면 얼마다라는 걸 평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변수에 저기 있는 태양 활동에 따른 변화 같은 것도 넣어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도 대로 사실은 그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저희가 그 다음 자료를 보면요. 이미 그런데 승무원들 중에는 보면은 본인들이 건강 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아니라 실측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폭 선량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부착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몇십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선량계의 그 비용이 비싼 거는 아닌데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선량계를 이게 그 달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절차가 그 선량계를 달고 들어간 그 바로 앞에서 출입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에게는 이 선량계를 직접 달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작업하는데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또 일부 의견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런 의견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항공법에 따르면 기준이 6mm 시버트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조사 뭐 이것 예측 추산치지만은 4에서 6mm 시버트까지 달한 승무원 수가 121명 정도로 잡혔거든요. 그 운항 스케줄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아까 봤던 그런 어떤 태양 활동에 따른 오차 범위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미 6mm 시버트를 상회하는 어떤 누적 선량을 보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 6mm 시버트는 저희들 사실 권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주 방사선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로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피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한정된 규정 기준치보다는 한참 낮춰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권고치가 6mm 시버트입니다. 그래서 6mm 시버트를 초과한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공사가 여러 가지 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 투입을 할 경우에 그걸 고려해서 6mm 시버트는 넘지 않도록 거기에 가능하면 맞춰서 승무원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뭐 당연히 차원에서. 모든 안전 기준이라는 네, 것이 예, 어느 저희들이 법벌로 권고를 하는 하고 거겠지만은 예, 이건 수치입니다.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예, 사실 여러 연구에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어떤 방사능 작업자나 이런 사람보다도 항공 승무원에서 특정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승무원으로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13,600명 정도, 조종사가 6,7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버퍼를 두고 설정된 기준치라 하더라도
수치적으로도 안전하게 이렇게 직업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측정을 좀 정확히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아까 그런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저는 샘플링을 해서라도 일부 승무원을 샘플링해서라도 정확한 측정치를 잡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예. 승무원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좀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서 의원님 말씀까지 참작해서 저희들 예. 개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큰 틀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변화가 지난 정부에 있었지만은 탈원전에서 탈피한다라는 개념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혹시 취임 이후에 원안이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방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제가 업무 보고도 드리고 예.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직후에 뭐 다 아시지만은 원전산업협력업체 방문하시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안전을 강조하신 말씀도 있으셔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예. 대통령이요. 제가 그냥 제 경험 말씀드리면요. 싫어하는 사람 잘 안 만나요. 싫어하는데 잘 안 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면 안 가시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이제 정책 변화가 있는 거지만은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념일이 있죠. 예. 우리 원자력 관련해서 기념일로 하루 이제 저희가 기념일로 한 날이 있죠. 예. 12월 27일 날 기념일이 원자력의 있습니다. 날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정책 기조 전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장관급 행사로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총리나 대통령급 행사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랑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안전과 지능을 묶어서 기념식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안전과 산업부도 관련된 그렇죠. 기여하신 분들도 포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3개 부처가 번갈아 가면서 주최를 지금 하고 있어서 부처 간의 협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육 위원장님, 예. 아까 이혜민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 잼스라는 장비가 결국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확인 장비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군사적 목적인 장비라 볼 수 있죠. 군사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네. 저희들이 제논을 탐지하는 장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 그래서 북한 핵실험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단해낸 적이 있죠. 이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기배치했던 사우나라는 장비가. 예, 사우나 장비로 저희들이 탐지하는 장비.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 100% 국산화를 홍보했는데 연구성과 부풀리기 논란도 있었고 지금 뭐 아까 이혜민 의원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울릉도에 배치됐던 게 지금 24년 6월에 올해 6월에 다시 이제 킨스 본원으로 회수돼 가지고 현재 성능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중인데 사실 성능 시험을 그럼 제대로 하지 않고 울릉도에 기 배치됐던 건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감사를 통해서 네. 확인한 사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울릉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테스트가 안 돼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그것을 당시에 인지한 시점이 언제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은 감사를 하면서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 회수가 24년 6월에 이루어지게 된 거는 그 딜레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예. 현지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시도를 여러 번 했고요. 네. 다만 그 결과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증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다시 결과값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 그런 게 아니라 계측 오류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 거예요. 가능성도 저희들이 배제하지 않고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안보적 수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사실 이 장비라는 것이 뭐 비싸다면 비싸겠지만은 결코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20억 원대 장비인 걸로 보이는데 이 사우나라는 장비가 이것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적인 관점에서 나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성능 검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논을 탐지하는 고정식 장비로서는 갖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킨스가 그 추구했던 것은 국산화를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특정 감사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성능 검증하는 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황태석 직무대리님,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성능 검증 과정이나 보완을 거쳐가지고 실제 재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킨스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좀 교부를 받아서 잼스를 서부 측정소에 배치하려고 했던 것은 울릉도에 배치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을 개선을 해서 자동화해서 지금 울릉도에 갖다 배치한 거는 단계마다 사람이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상주할 수 있으니까 사우나와 같이 상시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과정을 자동화해서 사우나와 같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대리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원안위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밝혀냈고 또 킨스에서는 연구 부정은 없었다라는 지금 자체 결과를 낸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일단 연구 부정 그리고 부연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경찰에서는 또 연구원 일부에 대해 가지고 또 여기 문제가 있다, 리베이트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감사원 아까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기관들, 이 판단한 기관들 중에 어딘가는 나중에 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연구 부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예. 되겠습니까? 일단 연구 부정이라는 걸로 해서 공공기관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 연구 부정, 그러니까 원안위의 특정 감사를 통해서 연구 부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요구받은 것은 자체 검증을 시행한 이후에 그 결과를 원안위와 안전재단에 통보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체 검증 과정에서 연구관리부서에서 먼저 예비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이건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대학 연구윤리협의회에 추천을 받은 전문가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 3분하고 내부 직원 4명하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킨스가 판단하고 킨스가 개입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완 절차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성능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은 누굽니까 지금? 기존에 이런 연구 부정으로 의심받던 분들이 아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일 텐데 이분들이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연구 부정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구관리기관인 안전재단에서 구성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있고요. 성능 검증은 저희 원안위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검증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원자력 안전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 규제와 방사선 안전 규제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잼스라는 장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행한 이후에 그걸 탐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연의 업무로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킨스 내에도 사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원에 6월 달에 갖다 놨는데 이 성능 확인이나 혹은 개량이나 이런 업무에 뒤에 증인으로 계신 분들이 일정 부분 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 좀 모순적인 게 동일 인력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도